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공지능 머신러닝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기계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딥러닝, 그 다음에 그 딥러닝 안에서도 우리 이제 대표 모델이 이제 CNN이라는 내용까지 한번 쭉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우리가 이제,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활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학습을 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부터 해서 그 학습이 다 이루어진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손쉽게 머신러닝 모델과 그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쉬운 이제 활용을 이제 해보려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스크래치에 대한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 지난번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크래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크래치 사이트로 이제 가보시면은 이 스크래치는 이제 MIT의 이제 미디어 랩에서 교육용으로 이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스크래치 내에서 만든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 스크래치 사이트 내에서 그 만든 사람들끼리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크래치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이 스크래치 언어는, 쉽게 교육용으로 이제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어, 교육 이제 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한번 스크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잠깐 이제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은 계정 만드신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계정 만들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 안에서 내가 만든 그런 스크래치 이제 언어들의 내용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작업은 이제 그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정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작업한 그런 내용들을 이 스크래치, 요 사이트 내에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그런 이 스크래치 사이트 내에 그런 이제 정보들을 담아두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이제 좀 내가 이제 작업한 애들을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고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크래치 사이트 내에서 작업한 스크래치 이제 내용들을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크래치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기관 이제 초, 중, 고, 물론 대학교까지 대학교 이제 그 비전공자들을 위해 프로그래밍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광범위하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교육용이 아니라 실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핸드폰에 이제 들어가는 앱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또 이제 파이썬 형태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스크래치를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고 좀 짧은 시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육용 스크래치 언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크래치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스프라이트한 이제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실 분들은 이제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하지 않으실 분들은 위에 이제 메뉴에 만들기 요 메뉴를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계정에 가입하고 로그인을 이제 하신 분들은 먼저 계정에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 만들기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 이런 것들은 이제 스크래치 내에서 스크래치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이제 스크래치의 이제 소개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이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튜토리얼이라든지 스크래치가 이제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만들기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크래치 작업 화면으로 이제 페이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자, 요 페이지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메뉴나 이런 것들이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스크래치 언어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우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도 역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일 상단 좌측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 모양 있죠? 자, 요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나라를 이제 선택해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가 한국어가 그렇죠? 네,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든 이제 메뉴에 이제 내용들이 다 한국어 형태로 이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고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고 튜토리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는 새로 만들기, 저장하기, 복사본 저장하기. 그래서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저장하기, 복사본 저장하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스크래치 사이트 내에 내가 작업한 내용을 직접 저장을 해놓고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 저장하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작업한 이 내용을 내 컴퓨터로 파일 형태로 내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 저장과 관련된 메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집, 되돌리기, 터보 모드 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활용도는 그게 높진 않고요. 이런 메뉴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튜토리얼,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를 이제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튜토리얼 메뉴로 이제 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파일명, 내가 지금 작업하는 이 스크래치의 제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파일에 이제 파일 제목들 파일 이름 있죠. 이름 지정하는 것처럼, 자, 요 지금 스크래치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스크래치, 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내용들을, 프로젝트의 이름이나 이런 내용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페이지 보기라는 것을 이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로그인 하신 분들이라면 요 메뉴가 보실 거고요. 근데 만약에 로그인 하지 않고
로그인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만들기 메뉴를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데, 이제 요런, 메뉴는 이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저랑 똑같은 이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페이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설명, 이나 이런 것들을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공유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든 요 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요 스크래치 사이트 내에서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걸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실행해보고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볼 수 있도록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바로 여기 프로젝트 이제는 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용 방법이라든지 참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 방법과 참고 사항을 통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보기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작업 환경으로 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크래치 작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수정하거나 이럴 때는 이 프로젝트 페이지 보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보기라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크래치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도 그런 스크립트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 작업 페이지를 스크립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되는 메뉴 이름이 스크립트 보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측으로 쭉 가보시면 또 이렇게 폴더 모양의 메뉴가 있죠. 자, 이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내가 지금껏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테스트 형태로 하나 이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거고 지금 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기를 눌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만든 스크래치 1일차라는 요 내용이 이렇게 이제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접속을 하셨으면은 지금 이제 만들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아까 이제 작업 영역이 이제 보셨다.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보기 페이지로 이제 들어왔다. 들어와서 저랑 똑같이 폴더를 이렇게 눌렀다. 폴더 아이콘을 눌렀다라고 하면은 요 목록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를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금 다 있던 거 이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를 여기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제 작업 스크립트 모드 페이지 형태로 다시 이제 열리게 되고요. 다시 이 폴더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방금 생성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목록들이 쭉 나타나 있고 그 목록에서 내가 이제 수정 편집이나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 보기라는 요 버튼이 있죠. 요 목록의 제목, 그다음에 어떤 최종 수정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스크립트 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목록의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는 또 역시 작업할 수 있는 이 화면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메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그런 이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은 스프라이트와 무대
크게 이제 스프라이트와 무대로 이제 나눠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우측 쪽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실행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행 화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영역, 흰 영역과 그다음에 맨 좌측에 있는 어떠한 이제 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코드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이제 블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져다가 내가 이제 블록을 쌓듯이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그래밍이 이 결과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는 스프라이트와 무대라는 영역으로 또 역시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이 결과 화면에 나와 있는 요 캐릭터처럼 고양이처럼 생긴 요 캐릭터 있죠? 어떤 이제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면 안에 어떤 이제 캐릭터, 주인공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바로 이제 스프라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 화면의 어떤 배경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 무대라는 이 영역에 있는 메뉴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라이트와 무대라는 것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스프라이트와 무대에 대한 어떤 동작이나 형태나 소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 요 결과 화면에 이 스프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결과 화면과 우측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좌측에 오시게 되면은 요 코드 항목이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가 탭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 견출지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얘네들을 우리는 탭이라고 합니다. 코드 탭과 모양 탭과 소리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제 단어만 봐도 알겠죠. 코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핑 그죠? 우리 이제 뭐 C 언어라든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이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타이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스크래치는 코드가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블록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그런 이제 내용들을 글자들을 텍스트를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일련의 그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블록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 뭐 옆에 보시면 이제 동작부터 해서 네 블록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색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내용, 블록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아, 이 블록은 어떤 이제 코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구나, 블록이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색깔 형태로 크게 이제 나눠서 크게 이제 동작이나 형태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코드, 명령어들을 우리가 이제 나눠 놓는데 얘네들을 색깔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각각 이제 비슷한 동작의 그룹을 나누고 동작이라든지 뭐 형태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이제 큰 이제 또 제목으로 해서 각각 이제 나눠 놓고 걔네들의 이제 색상을 다 다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코드를 이제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색상으로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파란색, 형태는 보라색, 소리는 핑크색, 뭐 이벤트는 노란색, 제어는 주황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색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동작을 누르면 동작 명령과 동작 코드와 관련된 그런 블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형태를 누르시게 되면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동작, 어떤 기능, 이런 이제 블록들이 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소리를 누르게 되면 또 소리와 관련된 거,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뭐 네블록 형태대로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네블록이라는 요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에 요 창 있죠? 자, 여기에 스크롤이 이제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줄로 요 영역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동작, 형태, 소리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스크롤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각각의 순서대로 그 기능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코드를 가지고 스프라이트의 어떤 이제 행동, 요 캐릭터 있죠?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캐릭터의 행동이나 아니면 이제 무대의 어떤 이제 구성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런 이제 문장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코드 어떤 이제 기능이 해당하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령어에 해당하는 이런 블록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자, 그 밑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개인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 저장소를 이제 자, 개인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이제 명령들이나 그런 블록들을 이제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작업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프라이트에 포함된 이런 이제 스크립트 그런 이제 블록 내용들이 저장을 해놓고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책갈피 그런 이제, 처럼 내가 이제 저장시켜 놓고, 자주 쓰는 그런 기능들을 저장시켜 놓고, 빠르게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이제 작업을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개인 저장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못 봤던 요 버튼들이 이제 여기 우측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딱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역이 크게 요 스크립트를 작업하는 요 작업 영역, 그다음에 결과 화면, 그다음에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뭔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영역, 요게 이제 결과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스프라이트와 무대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작업 영역,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우리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블록 명령어들을 가져다가 작업할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이제 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결과 화면 창을 좀 크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작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블록을 갖다 넣는 이런 스크립트의 영역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작업 창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세 번째 있는 요 버튼은 딱 보셔도 아시겠죠?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요 메뉴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 실행 화면 있죠? 자, 얘를 이제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역시 요 버튼, 요번에는 이제 좀 안쪽으로 대각선 화살표가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결과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녹색 깃발하고 우리 정지 버튼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블록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은 이 결과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작업한 프로그래밍대로 뭔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작업한 프로그래밍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그런 버튼이 바로 이 녹색 깃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내용이 이 결과 화면에 적용이 돼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정지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멈추는 기능을 하는 정지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의 이제 전체적인 작업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이제 누가 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활용을 해가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스프라이트나 모델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속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블록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명령어들이죠. 이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명령에 해당하는 이런 블록들은 각각 기능에 따라서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이런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 고유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의미는 없고 좀 더 이런 명령어에 해당하는 그런 블록들을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색상을 다르게 해서 좀 찾을 때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 형태로 그룹에 이제 그런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핑해 놓은 것을 이렇게 색상별로도 이렇게 메뉴로 나눠 놓고 색상으로도 지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요 우측에 이제 보시면 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동작과 관련된 블록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역시 색상도 그렇지만 블록의 모양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색상과 블록의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 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블록, 어, 불, 어, 이 동작과 관련된 이제 블럭의 이제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블록들은 모양이 다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블록들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긴 막대기 형태의 좌측 부분에 이렇게 위쪽은 쏙 들어가고 밑에 하단 쪽은 위에서 들어가 있는 만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뭔가 이제 조립이 잘 되게끔 우리가 이제 점차 이 블록들을 쌓아서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쌓아서 만들 때 이런 블록들이 실제 이제 조립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동작과 관련돼 있는 블록의 모양들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블록들은 동작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이제 조작이나 어떤 이제 형태의 변화라든지 어떤 소리내기라든지 그 등의 이제 스프라이트가 수행해야 할 그런 이제 기능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요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글자만 봐도 이 명령어들에 이제 해당하는 블록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동작과 관련했으니까 뭐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돌거나 회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뭐 좌표만큼, X축, Y축 좌표만큼, 뭐 정하기, 바꾸기, 뭐 벽에 닿으면 튕기기, 뭐 회전 방식을 어떤 위치로 이제 정하기, 그다음 뭐 X좌표, Y좌표, 방향이라는 이제 이렇게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요 내용, 그다음에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 어떤 이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블록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소리도 이렇게 형태도 보시면은 모양은 이제 동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블록의 모양은. 그 대신 이제 색상이 이제 동작과는 이제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의 이제 모양을 이제 문장 블록 이렇게 동작, 형태, 그다음에 또 모양이 똑같이 생긴 게 요 소리까지. 그래서 동작, 형태, 소리는 이렇게 이제 블록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서 각각의 이제 기능별 범주를 이렇게 그룹을 이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어떤 모양을 바꾼다거나, 배경을 이제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형태와 좀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는 우리 이제 사운드. 그래서 이제 소리를 재생하거나, 어떤 소리를 끈다거나,
어떤 소리를 이제 지운다거나 아니면 음량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음량의 높이나 이런 뭐 100%, 200%로 뭐 정하는 그런 이제 소리와 관련돼 있는 기능들을 이제 묶어놓은 게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이제 동일한 블록의 모양이 이제 동일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작 형태 소리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색상, 모양, 블록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색상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쪽에 오시면요. 이벤트는 모양이 조금 또 다르죠. 그래서 블록의 모양이 다른 이제 동작 형태 소리와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이 조금 더, 한 3분의 2 정도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하단 부분은 또 역시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형태로, 그래서 조립되는 형태로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소리 형태 동작과 같이 좌측 상단에 있는 그 이제 들어간 만큼 역시 이제 이렇게 하단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딱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딱 그 위에 딱 갖다 대시면은 이제 딱 모양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싹 조립하듯이 블록들을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위해서 모양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어 같은 경우는 모양이 이제 살짝 이제 동작 형태 소리와 이제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뭐 이렇게 기다리기 또는 반복하기, 또는 만약에 뭐뭐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제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어. 이 제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작 형태, 소리, 얘네들의 이제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개로 연결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감지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간혹가다 우리 동작 형태 소리와 같은 그런 이제 블록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둥근 원 형태로 된 사각형 모양을 갖는 블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잘 보시면은, 우리 이제 요 감지에서 또는 이제 뭐 동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태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이 블록 안에 이렇게 둥근 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딱 봐도, 그죠? 거기에 이런 원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요 블럭 안에 이렇게 생긴 모양대로, 그죠? 어떤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블록 모양을 가져다 놔도 되는 형태로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들의 이제 모양 형태대로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분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둥근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 마름모꼴 형태의 모양 등등 이제 다양한 형태로 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 항목에도 지금 보시면 뭐 다른 동작 형태 소리와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스케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명령 이제 블록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참고로 이제 더 알아두실 것 같은 게 이제 이게 이제 변수라는 것을 처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 변수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숫자라든지 어떤 문자열, 이런 이제 데이터들, 그런 내용들을 어,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을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 내가 어떤 숫자, 문자 또는 이제 문자열과 같은 그런 데이터들,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잠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공간을 이제 변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어 쪽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조건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블록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얘는 이제 반복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 뭐 형태, 소리, 이런 이제 기능을 갖는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블록 형태, 어떤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소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어 부분이 바로 이제 반복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문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블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그래서 앞에 10이라고 되어 있어서 10번 반복하기. 이 블록은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블록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10번 반복시키는 반복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무한 반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횟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제 반복시킬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에는 이제 이렇게 마름모꼴 형태로 되어 있는, 요런 이제 모양 안에 우리가 어떤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연산 쪽에 가시면은 요런 이제 비교 연산, 어떤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는 뭐보다 크다, 뭐는 뭐보다, 뭐는 뭐보다 작다, 뭐와 같다, 뭐 이런 이제 비교 연산, 그런 연산들을 가지고선 비교 연산이 이제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는 뭐보다 크다. 라면, 사이 안에 있는 어떤 이제 블록, 문장들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아니라면, 즉, 아니면 어떤 문장을 실행해라. 어떤 이제 선택적인 문장을 이제 실행할 그런 블록의 문장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이 제어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쪽에서는 어떤 처리해야 할 이벤트를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웹사이트에서 어떤 게임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하려면 마우스로 화면 한번 클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영상을 이제 플레이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한다던가 그런 이제 메뉴라든지 어떤 버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어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버튼이나 메뉴들을 우리가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선 어떤 이제, 화면 안에 버튼을 누른다거나, 그런 이제 메뉴를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클릭했을 때 뭔가 이제 또 처리되게끔 그런 이제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마우스를 가지고 또는 키보드를 가지고서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사용자가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거나 키보드를 눌렀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생하기 위해서 재생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 재생 버튼을 눌러야만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사용자가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제 플레이는 시킬 수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이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영상이 이제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런 순간을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제 우리가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제 마우스의 클릭이 이제 발생하는 거.
그거를 감지했다가 뭐그 마우스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재생 버튼 영역 안에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그 순간을 감지해서 예, 클릭이 이루어지면은 영상이 재생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감지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벤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깃발 모양, 요 깃발 모양이 뭐라고 했죠? 실행 버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런 이제 블록을 사용해 주시면은 요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클릭했을 때라는 문장은 그래서 이 실행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뭔가 이제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 처리되게끔 해라라는 게 이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실제 이 블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이제 작업 영역에 한번 가져오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블록을 가져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블록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블록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요 작업 영역 요 빈 흰색 화면 있죠? 요 화면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죠. 끌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죠. 회색 음영 처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놓으시게 되면 이 블록들이 계속 쭉 이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중간에서 이렇게 딱 클릭해서 또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블록들을 이렇게 또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또는 뭐 다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해제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블록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가 놓으면 된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간에도 껴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마우스로, 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쉽게, 우리가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그냥 블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립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블록을 잡으면 잡은 블록,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블록은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이 복사하기를 누르시면은, 자, 요 이제 복사하기는 이제 이 블록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쌓아둔 이 블록 있죠? 자, 얘를 그대로 하나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금 쌓여져 있는 이 블록을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블록, 위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똑같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블록과 똑같은 형태의 블록이 하나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블록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맨 밑에 블록 삭제하기 메뉴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이제 낱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 그죠? 지금 이제 왼쪽은 막혀 있고, 우측에 우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블록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블록에서는 우리가 우측 버튼 누르면은 즉 안에 있는 블록까지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블록 6개 삭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포함된 블록까지 다 삭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안에서 맨 밑에 있는 애만 삭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블록에서 우측 버튼 눌러서 블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안에서 복사하기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방금 전에 만든 요 위에서 이 블록 밑에서 우리가 딱 하나의 블록 안에서만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딱 그 블록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삭제하는 방법이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에 블록 삭제하기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 블록이 있는 창 있죠. 작업 영역. 여기로 가져와도 이렇게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르게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영역에다가 그냥 가져다가 드래그 하시면은 삭제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요 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제 하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스프라이트와 이제 무대가 있는 요 실행 화면 있죠. 요 작업 영역에 우리가 이 블럭 작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이 화면 즉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먼저 꾸며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냐면, 여기 이제 고양이 캐릭터가 하나 있고요. 고양이 캐릭터가 하나 있고, 요 배경은 바다라는 배경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그냥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결과 화면에 무대를 꾸미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맨 우측, 그죠? 하단에 무대 속성 작업창이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모양의 플러스 되어 있는 동그라미 버튼 보이시죠? 자, 얘를 이제 여기에 마우스만 올려두시면요. 이렇게 이제 배경 고르기 또는 직접 이제 그릴 수도 있고요. 뭐, 서프라이즈, 그다음 업로드. 그러니까 내가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파일들을 업로드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요 배경 고르기, 요 돋보기 버튼 모양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스프라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배경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좌측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자, 비치 말리부라는 요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판타지부터 패턴까지 좀 몇 가지 이제 분류로 해서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내가 직접 이제 그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일단은 여기 이제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이미지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바다 이미지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배경이라는 목록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에 들어온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지금 기본적으로는 요 고양이 한 마리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추가로 어떤 이제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또 하단에 스프라이트 영역이 있죠. 자, 거기 이제 또 우측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주시면은 역시 또 고르는 거 제공해주고 있는, 스카이 제공해주고 있는 캐릭터를 고를 수도 있고요.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업로드. 직접 이제 내가 이 작업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 또 역시, 무대와 똑같이, 배경과 똑같이 여기, 돋보기 메뉴 버튼 클릭해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밑에 조금 여기 이제, 항목 카테고리에 보시면 동물 있죠? 동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 마우스를 한번, 마우스가, 네. 여기 마우스 1이라는 캐릭터 찾으셨나요? 네.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고양이 이미지와 이미지를 선택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결과 화면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에 추가된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 즉 결과 화면 있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스프라이트 속성 영역 있죠? 거기에 X축, Y축 있죠? X축, Y축. 요 값을 가지고선 이 화면에서의 요 G 캐릭터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도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고양이를 내가 뭐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하단에 스프라이트, 고양이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스프라이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화면에서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밑에 스프라이트 영역에서
숫자 값으로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스프라이트, 기본적으로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캐릭터를 추가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그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캐릭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여기 입력창 있죠? 자, 여기에 마우스 두시고 지우신 다음에 고양이라고 내가 원하는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밑에 있는 캐릭터 버튼들이 있죠. 거기에도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기라고 있죠. 그래서 결과 화면에서 보이게 할 건지 감출 건지 이런 것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크기나 방향, 이런 이제 방향 조절들도 할 수가 있어요. 크기도 수치로 이용해서 키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들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요 속성창, 그다음에 결과 화면에 어떤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캐릭터의 목록 형태의 작업 영역창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G도 마우스 대신 G라고 이렇게 이름도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경 바꿨고요. 캐릭터 고양이랑 G 이렇게 두고요. 자, 뭘 할 거냐면 이 고양이가 G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끔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G는 가만히 있을 거고요. 내가 지정한 위치에 가만히 있을 거고,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 G 방향으로 이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대상은 이 고양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영역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은 이 고양이에 해당하는 이제 작업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일단은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라는 블록을 하나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제어 부분에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록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작에 보시면 쪽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보기라는 동작 블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 무한반복 블록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동작의 맨 위에 보시면, 숫자 10만큼 움직이기라는 요 블록 있죠. 자, 얘를 또 역시 가져다가 무한반복 안에 쪽보기 바로 밑에 블록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제어 부분으로 가서 1초 기다리기. 맨 위에 1초 기다리기라는 블록 있죠? 또 얘를 가져다가 10만큼 움직이기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은 프로그래밍이 끝났어요. 딱 봐도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할 건지 알겠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뭐를요? 깃발. 그러니까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해라. 뭘 무한 반복하냐면 밑에 안에 있는 그죠? 무한반복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정지시키기 전까지 계속 실행을 해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이가 G 위치, G 방향으로 걸어가게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쪽 보기,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여기 이제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요. 마우스 포인터와 G라는 스프라이트에 추가해 놓은 그 캐릭터 목록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우리는 여기서 G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고양이가 실행이 되면은 G 쪽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만큼 움직이냐, 뭐 10만큼 움직여야 할 거냐, 20만큼 움직여야 할 거냐, 그 수치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 이제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동. 자, 그 다음에 한 번 10만큼 움직이고, 몇 초 기다리고. 그러니까 잠깐 한 번 움직이고 잠깐 쉬었다가,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이게.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 이 고양이 캐릭터는 뒤쪽 방향으로 1초마다 10만큼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자, 요 깃발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블럭에 이렇게 이제 목록이나 이런 숫자 넣는 공간 말고 그 이외의 공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얘 테두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요 결과 화면에 고양이가
신만큼 계속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블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하시면은 요 테두리에 그 노란색 테두리가 이제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정지. 한번 클릭하면 실행, 한번 클릭하면 정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결과화면 위에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셔도 실행이 되고요.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지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요만큼 갔으면 다시 요 고양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다 놓고, 자, 끌어다 놓고, 방향도 살짝 다시, 조금 얘는 이제 밑에 부분을 쳐다보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고 위치 한 이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고양이가 쥐 있는 쪽으로 보기가 된 다음에 계속 10만큼,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되면서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10만큼 계속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이동이 된다. 그래서 고양이가 뒤쪽으로 다가가는, 이동하는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보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음, 되게 쉽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뭐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뭐 C 언어라든지 뭐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스크래치를 사용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해도 직관적으로 이런 이제 코드 블럭 형태로 드래그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쉽게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으면서 좀 이제 이 스크래치의 용도는 뭐 프로그램도 해볼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흥미를 이제 갖는 그런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이제 쉽게 프로그래밍을 해볼 즉 경험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런 이제 블록 코딩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친숙하고 조금 더 이제 이런 블록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기능 형태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친숙하면서도 쉽게 또 다른 언어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를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더 많은 이제 코드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크래치를 사용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더 이어서 요 블록들을 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서 요 블록들의 용도를 또 활용 용도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스크래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우리 스크래치에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수요일에 또 이어서 스크래치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